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연금 계좌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 등을 운용하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고 ETF에 투자를 할 뿐 추후에 연금 개시를 하고 나서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모으는 금액들은 모두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인출 시에는 무조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하면서 노후에는 배당금만 인출해서 생활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후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과세도 1,200만원 초과 금액만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제가 연간 1,500만원을 인출하면 300만원이 아닌 1,500만원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되며 다행히 23년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세 이연 혜택 때문입니다. ETF를 사고 팔아서 수익이 발생해도 배당금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들에는 모두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별 정해진 순서대로만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 계좌에는 올해부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추가 납입으로 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을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1번에 해당됩니다. 2번은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금 원금이고 3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4번은 1번, 2번, 3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운용수익은 ETF의 주가 상승,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만 받아서 생활을 하려면 1번, 2번, 3번 재원을 모두 인출하고 난 뒤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금액들이 각각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모든 금액을 최대한 연금 형태로 오랫동안 나눠 받으라는 취지로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10년 차까지는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모두 연금 수령으로 봅니다. 1번 금액은 연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30대 아무 때나 인출해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2번은 퇴직금 원금이고 이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를 30% 인하해준 금액을 내고 연금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그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에서 40%를 인하를 해줍니다. 2번부터는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3번과 4번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1,200만원 초과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건 한 달에 100만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 재원을 수령할 시기가 왔을 때 세금 문제가 가장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차에 계좌에 남아있는 평가금의 기준으로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년 차에 계좌에 5억이 남아있다면 연간 수령 한도는 1억이 되는 것입니다. 1억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연금 계좌에 1억씩 납입을 했고 운용 수익이 2억을 발생해서 계좌별로 3억씩 총 9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만 55세가 되면 A, B, C 세 계좌를 모두 하나의 계좌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 30% 룰이 없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좋을 것 같습니다. A, B 계좌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과 받지 않는 금액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A 계좌에서는 납입 원금 1억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이고 B에서는 납입 금액 1억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인출 순서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A 계좌에서 4천만 원, B 계좌에서 7천만 원, 총 1.1억이 1번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의 경우 퇴직금 원금이기 때문에 C 계좌에서 받은 퇴직금 납입 원금 1억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3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A 계좌에서 6천만원, B 계좌에서 3천만원이기 때문에 총 9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2억씩 총 합산하면은 4번 재원으로는 6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 한 주를 만원에 샀는데 이게 10만원이 돼서 팔면 수익이 9만원인데 이 9만원이 4번 운용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TF를 팔아서 생긴 예수금 1.1억까지는 무조건 1번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ETF 보유 중인 것을 2억치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1.1억치는 1번이 되고 나머지 9천만원은 자동적으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세 혜택을 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한 달에 몇백씩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1번과 2번 금액을 최대로 키우는 게 좋겠죠. 3번, 4번은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초과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3번 재원이 인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본인의 기타 다른 소득을 고려해서 인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증권사 FAQ 및 연금 관련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1번 금액을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연금 납부 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이용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면 3년간 6천만원씩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금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속 연수를 최대치로 가져가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 또한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4번 재원은 1200만원 초과 수령에 대비해서 그 당시 본인의 기타 소득을 고려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과세 기준으로 종합소득 4500만원까지는 세율이 15%이므로 분리과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미래에 저희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받기 전에 3번, 4번 재원을 사용하는 시기가 온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국민연금 수령부터는 1200만원 한도 이내로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